제가 저번 저희 쪽 초보반으로 YMA를 했었었는데 망했어요. 근데 망하면서도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꼈고, 그때는 좀 머리로서의 아메이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었다면,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YMA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제 꿈은요,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.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거는, 제가 되고 싶은 거는 엄마였고, 제가 갖고 싶은 건 아이였었어요. 그래서 누구는 막 뭐가 되고 싶다,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다, 그게 아니라 저는 아기가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럼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 되겠네 라고 했지만, 결혼이 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결혼을 준비를 했었지만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할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칠 대로 지쳤고, 아이 갖는 거를,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에 그 뒤에 있는 그 아이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인생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서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 또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, 정말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렇게 아이에 대한 집착이 크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아이가 왜 갖고 싶을까? 라고 했을 때 사실 저의 과거에 이유가 있었거든요. 이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한 거고. 혹시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을까요? 저는 태어날 때 소위증으로 태어났어요. 소위증이 뭐냐면요, 귀가 한쪽이 거의 이렇게 없이 태어나요. 근데 이게 유전적인 건 아니고요. 그냥 운이 좋으면, 운이 나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세포가 이제 분할이 되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소위증으로 태어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핍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 친구들이 이제 너 귀가 왜 그래? 어리니까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만,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귀를 한쪽을 가리고 다녔었어요. 그래서 제 사진에 보면은 머리가 다 이쪽에 묶여져 있어요. 귀를 어떻게든 가리려고.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귀가 한쪽이 지금은 성형 수술을 했어요. 요새 기술이 좋아서. 근데 이 컴플렉스가 되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, 내 딸, 내 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거기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. 물론 저는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거든요. 운빨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확률을 줄이고 싶다.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가져서 젊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했는데 38살에 아기를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나는 아이에 대한 집착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38살에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,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? 귀뿐만이 아니죠. 손가락 5개, 눈 2개, 코 하나, 이빨 다 있는지, 귀 다 있는지, 머리카락은 있는지, 이상은 없는지,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공부를 잘하든 뭐 하든. 그래서 저는 꿈을 이뤘어요. 끝났죠? 저는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끝났네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 편히 있었다가, 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가지신 분은 알겠지만 좋은 거 먹이고 싶더라고요. 좋은 옷 입히고 싶더라고요.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었어요. 근데 이건 모두 다 경제적인 거랑 관련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를 또 좋은 곳에 갖고 싶게 하고 싶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. 제가 태교 여행을 갔는데, 저기 이제 태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. 영국으로 갔었는데 거기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를 이제 관광으로 갔었던 거예요. 근데 마침
졸업식이 있었어요, 이날.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졸업식 이제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도 있던 거예요. 근데 이 영국에는 사실 제 친구가 살고 있어서 친구가 이제 관광차 오는 저희한테 이제 가이드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옥스포드 공부 잘해서 오는 거 아니야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돈 있으면 돼. 돈만 있으면 옥스포드 갈 수 있어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얼만데? 물어보니까 한 학기에 1억이래요. 아무나 못 가요. 한 학기에 1억이래요. 근데 되게 비싸구나.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또 지금은 아마존의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계세요. 그분이 저랑 또 친분이 있어요.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도 그 삶에 있어서 탄탄대로를 밟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부터가 이미 달랐어요. 그 경제적인 조건은 다 부모님이 대주셨던 거죠. 그런 게 이제 연관이 되면서 성공을 하려면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는 건가? 이게 딱 느낌이 들었던 거죠. 옥스포드는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저희 남편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제 뱃속에 태교여행 했잖아요. 배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. 우리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옥스포드 대학교 보내줘 하면은 안 돼. 너 안 돼. 돈 없어. 절대 가면 안 돼. 너 공부 잘하면 안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려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이게 맞나? 그때 헉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발 공부를 못했으면 좋겠다. 옥스포드 대학교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. 이게 과연 부모로서의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우리 아이의 꿈도 망칠 수 있겠네?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집안 자체가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옥스포드까지를 가려면은 좀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았어요. 근데 부자가 되려면은 제가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인으로는 절대 못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럼 제가 부자가 되려면은 자본이 있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. 그러면 또 하나 그 자수성가한 분의 발끝이라도 이제 옆에 붙어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제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그럴 때에 저 아메이가 찾아왔습니다. 이제 박인도 스폰서님이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면 어때요? 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때 당시 그 오 스폰서님한테 STP를 설명을 들을 때였는데 그때 좀 고난이 있었어요.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애가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애를 데리고 가래요. 애가 있는 상태에서 STP를 해야 되는 스폰서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졸이셨을까. 그 당시에 저희 애기가 찍은 사진이에요. 제 핸드폰을 몰래 가져갔더니 이게 혼자 이렇게 찍은 거죠. 보면 이게 오 스폰서님. STP를 이제 처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. 저희 딸이 이렇게 기념으로 찍어줬는데 제가 아메이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. 자본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성공하신 분의 옆에 착 달라붙어서 나도 같이 성공하면 되겠구나. 노하우를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가 정말 나 이거 포기할 수가 없겠다. 힘들어도 포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 중에 그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저희 아이의 꿈을 망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.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건데 EBS에서 교육격차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 출발선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도착 지점이에요.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시작 지점에서 각각 질문을 하면서 그게 해당이 안 되면은 뒤로, 해당이 되면 앞으로 한 발짝 먼저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한 애들은 다 이 앞선에 있고요. 부모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요건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출발하면은 다들 다 같이 동시에 뛰게 되는데 누가 빨리 도착을 할까요? 결국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모 밑에 자란 이 아이가 더 빨리
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EBS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. 저희 아이도 제가 준비가 안 되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. 이 선생님도 인정을 해버렸어요. 아, 이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. 여기 보면은 이 실선은 부모가 달려간 영역이고요. 그리고 점선은 앞으로 아이가 뛰어갈 영역인데 결국에는 부모가 어디까지 달려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. 제가 이 야매를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실선을 길게 갈 수 있을 만큼 가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. 꿈을 꿀 수 있겠구나.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보고 되게 허걱했어요.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이게 붐업이 팍 됐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인데요. 여기 보면은 부모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마라. 아, 그걸 보면 아 맞아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지 라는 내용이 댓글이 달려야 되잖아요. 아니에요. 이럴 거면 왜 나왔어? 요즘 아이들은 MZ세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역시 그렇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극진히도 노력을 해서 키우셨어요.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어요. 저도 꿈을 포기했어요. 근데 이거를 원망할 사람은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도 저한테 원망을 하게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달릴 수밖에 없겠다. 그 사연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뼈를 때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고3이었어요. 수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부모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 나 공부 진짜 이번에 이 1년만이라도 독서실 매달 끊어주면 안 돼? 나 정말 너무 절실해.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. 독서실 좀 끊어줘.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갑자기 가계부를 꺼내더니 돈이 없어. 못 가. 딱 2달만 보내줄게. 방학 때. 그래서 그 여름에 그 2달만 갔어요. 근데 다른 아이들은 매달 끊어놔요. 그리고 안 가요. 절실함이 없으니까. 전 절실한데도 부모님이 독서실을 끊어주지 못했어요. 물론 그랬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나 안 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로서 아기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돈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이 현실이 정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네. 폭삭 속았수다 아시죠? 그럼 나 자전거. 금명이 자전거는 타게 해줘. 나 금명이 자전거 탔으면 좋겠어. 꼭. 꼭. 자전거도 못 타면 아궁이 앞에서만 살다 죽는 거야. 이 가슴이 시렸는데 제가 치약을 팔지언정 아궁이 앞에서 잘 갈지언정 내 아이는 자전거를 타게 하고 싶었어요. 그게 정말 성공의 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정말 상 다 엎었으면 좋겠고 펄펄 뛰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.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하려면 제가 이 아메이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